저희가 1차원 배열까지는 다 해봤잖아요. 1차원 배열은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하죠. 뭐 인티저형 1차원 배열을 하고 싶다 하면은 int 하고 배열명 쓰시고 이 대괄호를 사용하잖아요. 대괄호 안에 배열 몇 개짜리 선언할지 그 숫자를 넣어주는데 10개짜리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10 이렇게 선언하면은 실제 인티저형 변수가 10개가 연달아 붙어있는 그거를 선언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. 이제 그게 1차원 배열이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고 사용을 해왔는데 2차원 배열은 말 그대로 이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표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2차원이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가 존재해요. 가로, 세로. 행과 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여기가 행, 여기가 열이에요. 행은 다른 말로 하면은 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몇 번째 줄 이렇게 봐도 되고 세로로 이제 몇 번째 열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2차원 배열은 행과 열이 있는 그 표의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. 선언할 때 대괄호를 하나만 더 붙여주시면 돼요. 기존에 1차원 배열 쓰던 방식에서 대괄호를 하나만 더 추가해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. 그 형태가 이렇게 해볼게요. 3 곱하기 4 배열로 3이랑 4 이렇게 앞에 명시한 3이라는 거는 이제 줄이라고 보시면 돼요. 3줄짜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표시한 4는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. 각 줄에 열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그걸로 보시면 돼요. 폼을 쓸 때 좀 안 헷갈리게 하시려면은 이 행을 표시하는 변수랑 열을 표시하는 변수를 늘 같은 걸 쓰시면 덜 헷갈리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행을 표시하는 변수는 보통 i로 써요. 폼은 돌릴 때. 여기 열을 표시하는 건 보통 j로 돌리고요. 그래서 자기만의 그 자주 쓰는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은 좀 덜 헷갈리게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3 곱하기 4짜리 만들면은 이렇게 되죠. 3줄이죠. 3줄. 여기가 3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리고 4. 행이 4개씩이죠. 각 줄마다. 여기가 4를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2차원 배열이 이제 배열을 선언할 수 있는데 선언하고 나서 각 인덱스에 각 요소 하나하나에 접근하고 싶을 때 접근하는 주소가 있어요. 배열의 인덱스 주소는 0번부터 n-1번까지 있다고 아셨잖아요. 기존에 여러분이 1차원 배열을 쓸 때 ARR 10개 이렇게 선언하면은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그렇게 해서 총 10개라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. 0번부터 이 12n이라고 봤을 때 n-1 9번까지 해서 총 10개의 요소를 쓸 수가 있는데 2차원 배열에서의 인덱스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요. 이 각 줄과 각 열에 대해서 0부터 n-1이 적용이 돼요. 그래서 여기는 3이니까 0부터 2까지로 행을 표현할 수 있고요. 여기는 4니까 0부터 3까지로 열을 표시할 수 있어요. 그래서 0,0에서 시작해서 열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0,1, 0,2, 0,3 이렇게 되고 행이 증가할 때마다 0,0에서 1,0, 2,0 이렇게 가죠. 행과 열이 동시에 증가하면은 그 증가량만큼 이렇게 커지고 최종적으로 2,3까지 가게 되는 거죠. 3 곱하기 4의 배열인 경우 제일 마지막 인덱스는 2 곱하기 3이에요. 각각 하나씩 줄어든 값만 각각 하나씩 줄어든 값만큼만 이렇게 마지막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. 시작은 0,0이고요. 네, 그래서 2차원 배열은 이렇게 선언을 하실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초기화를 해볼 건데요. 배열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초기화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. 3 곱하기 3 배열 선언해서 1부터 9까지 이 형태로 한번 넣어볼게요. 3 곱하기 3 하고 는 중괄호 하고 여기다가 첫 줄에는 1, 2, 3을 넣고 콤마
두 번째 줄에는 4, 5, 6을 넣고 콤마, 세 번째 줄에는 7, 8, 9를 넣고 세미콜론. 이렇게 하면 초기화할 수 있어요. 지금 이 중괄호가 중첩돼서 쓰인 걸 보셨죠? 제일 바깥 중괄호가 그 초기화할 전체 값을 감싸고 있고요. 그 안에 중괄호가 각 줄을 의미해요. 이걸로 첫 번째 줄 초기화해주고 두 번째 줄 초기화, 세 번째 줄 초기화. 이렇게 중괄호로 안에 내부적으로 한 번씩 더 묶어준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게 넣으면은 실제로 값이 이렇게 들어가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. 첫 번째 줄 중괄호 여기 표시했고, 두 번째 줄 중괄호로 이렇게 표시했고, 세 번째 줄 이렇게 표시했어요. 지금 저는 이걸 한 줄에 넣었잖아요. 이렇게 한 줄에 넣으셔도 되는데 기왕이면은 더 보기 좋게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내리고 얘도 내리고 얘도 이렇게 내리면은 더 보기가 좋지 않나요? 이 그림이랑 똑같은 형태가 되잖아요. 그래서 딱 눈으로 봤을 때 아, 첫째 줄에 1, 2, 3, 둘째 줄에 4, 5, 6, 셋째 줄에 7, 8, 9가 들어갔구나 하고 한눈에 보기가 더 편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코딩할 때 이런 식으로 줄 내려서 쓰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보고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초기화를 해주실 수 있어요. 실제로 초기화가 잘 됐는지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. 포문을 쓸 건데 포문에서 쓸 ij를 선언하고 포문 i는 0부터 i는 3보다 작다 하고 i 증가. 네, 지금 이 i가 0부터 2까지 변하면서 행을 표현할 거예요. 각 줄. i가 0일 때는 첫 번째 줄, i가 1일 때는 두 번째 줄, i가 2일 때는 세 번째 줄을 의미하게 되죠. 그리고 j는 0부터 j는 3보다 작고 j 뿔뿔 하면은 아, 중간에 i 들어갔죠.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도 자주 실수를 해요. i로 행을 표시하고 j로 열을 표시할 건데 ij가 약간 자세히 안 보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. 여기 보시면 제가 또 i라고 썼죠. 이렇게 하면은 디버깅이 좀 힘들어요. 분명히 다 맞는데 뭐가 틀린 거지? 이렇게 되거든요. j로. 네. i 3개 됐고 j 네, 됐죠. j는 0부터 마찬가지로 2까지인데 얘는 열을 의미하죠. 그렇게 해서 처음에 i 값이 0이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의미하죠. 그림에서 이 첫 번째 줄을 의미해요. 그쵸, ij 자주 헷갈리죠. i가 0일 때 첫 번째 줄을 의미하고 여기 포문에서 j 값이 이제 0부터 2까지 바뀌는 거예요. i가 0이죠. 첫 번째 줄이에요, 지금. j가 0부터 2까지 변하죠. j가 0일 때는 여기, j가 1일 때는 여기, j가 2일 때는 여기를 의미하게 되죠. 그 다음에 이 포문 다 돌고 나면은 다시 올라가죠. i 값 증가. 그 다음은 i가 1이 되죠. 다시 들어와서 이 포문 다시 돌잖아요. i가 1일 때는 두 번째 열을 의미해요. 아, 두 번째 행을 의미해요. 두 번째 행. 그리고 j가 0부터 2까지. j가 0, j가 1, j가 2. 그래서 이 폼은 다 종료되고 나면은 다시 올라가서 i 값 증가하죠. 이번에는 i가 2가 되겠네요. 마지막이죠. i가 2. i가 2일 때 마지막 줄을 의미해요. 이 안에서 j 값이 변할 때마다 j가 0, 1, 2. 그리고 i 올라가서 i 뿔뿔 해서 i가 이번엔 3이 되죠. 3이 되는 순간에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요. i가 3보다 작아야 되는데 3이면 작지는 않고 같잖아요. 그래서 이 포문도 최종적으로 종료되고 끝나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포문 두 개 중첩하시면은 정확히 이 요소들을 1, 2, 3, 4, 5, 6, 7, 8, 9 이 순서대로 읽어갈 수 있어요. 한번 접근해서 각 요소를 출력을 해볼게요. 초기화가 잘 됐는지. printf %d 공백 추가해주고
ARR I, J번째 접근해서 출력을 해주고요. 각 줄에는 마지막에 엔터를 추가해주고요. 엔터를 이 안에다가 추가해주면 안돼요. 이 안에 만약에 이 엔터를 여기다 넣어주시잖아요. 그러면 요거 한 개 찍고 줄바꿈, 2 찍고 줄바꿈, 이렇게 세로로 한 줄로 1부터 9까지가 쭉 나올 거예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. (1부터 9까지가) 이렇게 세로로 다 나와버려요. 요소 하나 출력할 때마다 하나 출력하고 엔터 찍고 하나 출력하고 엔터 찍고 그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한 줄을 다 출력하고 엔터를 하도록 요 폼은 끝나고 바깥에서 엔터를 출력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은 1, 2, 3, 4, 5, 6, 7, 8, 9 왼쪽에 보이는 이 초기화한 형태 그대로 들어가 있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을 쓰는 포맷을 한번 알아봤고요. 선언하면서 이렇게 초기화해주면 되고, 그 각 요소에 접근할 때는 포문을 중첩해서 쓰면은 되죠. 네, 이게 제일 기본적인 포맷이에요.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, 네, 모든 요소를 초기화하는 걸 해봤어요. 지금 3 곱하기 3 배열에 9개 요소 전체를 지금 초기화했잖아요. 일부만 제가 초기화 한번 해볼게요. 전체 값을 안 주고 일부분만 한번 줘볼게요. 1, 4, 5, 7, 8, 9 뭐 이런 식으로 줘보죠. 뭐 이거 없애버린다는 거죠. 얘네를 이렇게 없애버리면은 과연 그 위치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. 거기 없앤 곳에는 1 다음에 그 두 개를 값을 안 주니까 0이 들어가 있네요. 5 다음에 값 한 개를 안 줬더니 얘도 0이 들어가 있고, 7, 8, 9는 다 줬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. 그래서 값을 안 준 부분은 0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초기화하지 않은 부분은 자동으로 0으로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인티저형에 한해서만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뭐 실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, 캐릭터형을 하시잖아요. 캐릭터형 하면은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자료형에 대해서는 또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또 아셔야 될 것 같고, 인티저 했을 때는 0으로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1차원 배열의 형태로 초기화, 한 줄로 초기화하는 거죠. 분명히 2차원 배열인데 한 줄로만도 초기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게요. 얘를 주석 처리를 하고 int 이렇게 한 줄로 한번 줘볼게요. 과연 잘 들어가는지. 네, 한 줄로 해도 정상적으로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. 1, 2, 3, 4, 5, 6, 7, 8, 9. 그러니까 순서대로 2차원이더라도 한 줄로 줘도 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근데 한 줄은 잘 들어가긴 한데 사실 헷갈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로 초기화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. 이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이 되네요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 순서대로 모든 요소가 초기화가 잘 되죠. 물론 9까지 다 줬는데 여기는 지금 2개 적게 줬죠. 적게 줘볼게요. 뭐 밥이 다 된 것 같아요. 김이 빠져나오고 있네요. 1번부터 4번까지만 초기화해 볼게요. (4번까지만) 초기화하면 순서대로 요소가 들어가는데 1, 2, 3, 4까지 들어가고, 그 뒤에는 이제 값을 준 게 없으니까 다 0이 들어가 있죠.
그래서 뭐 한 줄로도 이렇게 배열 초기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2차원 배열 초기화요. 그리고 네, 마지막으로 배열의 크기를 알려주지 않고 초기화하는 걸 해볼게요. 여기 배열 크기를 지정하는 부분에 값을 안 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, 해보겠습니다. 이거를 뭐 8개 주고 5, 6, 7, 8 8개 주고 지금 바로 빨간 줄이 떴죠. 실행도 못 해보겠네요. 이렇게 배열의 이 형식의 요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실행이 안 되죠. 빨간 줄 때문에 이렇게 뜨죠.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요소를 하나도 안 주면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. 1차원 배열의 경우에는 요소를 안 줘도 사용할 수가 있었죠. 1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에러가 안 나잖아요. 네, 주인공 마리님 안녕하세요. 에러가 안 나잖아요. 왜냐면은 1차원 배열은 이 지금 요소가 8개가 들어갔죠. 초기화에서 8개 들어가는 거 봤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걸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. 8개짜리 배열 이렇게 만들어주는데, 아니 그러면 2차원도 똑같이 이거 보고 만들어주면 되지 않나요?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, 8개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4가 될 수도 있고 4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잖아요. 대체 뭐를 말하는 건지. 그래서 컴퓨터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. 2줄짜리 만들라는 거지 4줄짜리를 만들라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에러를 딱 내뱉거든요. 그래서 이 2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지정해줘도 나머지 요소는 컴퓨터가 유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. 하나만 지정을 해줘 볼게요. 여기 얘에서 보이는 것처럼 뒤에 2를 지정해주면은 한 줄에 열이 2개다 라고 해서 그때는 4 곱하기 2로 자동으로 잡아요, 컴퓨터가.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4를 했죠? 그러면은 한 줄 안에 4개의 열이 있다고 해서 2 곱하기 4로 자동으로 잡아요. 지금 에러가 없어졌죠. 네, 뒤에 4를 넣은 걸로 해서 각 요소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. 출력은 5개씩 해보죠 뭐. 아, 그러면 에러 나겠네. 2 곱하기 4니까 2, 4. 네,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. 뒤에 4만 줘도 한 줄에 4개씩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총 전체 데이터를 2줄에 걸쳐서 이렇게 넣게 되죠. 그리고 1332번이요. 아까 물어보신 분 계셨었는데 풀고 계신가봐요. 뒤에를 2개로 넣어볼게요. 2개로 넣고 출력할 때도 바꿔줄게요. 이렇게 출력할 때 바꿔주는 이유는 실제 배열 사이즈 넘어가는 인덱스 접근하면 에러 나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 사이즈에 맞게 바꿔주셔야 돼요. 출력할 때도 이렇게 되는 거죠. 각 줄에 열이 2개씩 들어간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각 줄에 2개씩 들어가고 총 4줄로 인식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앞에 줄을 지정해주는 건 안 되나요?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. 4줄이다. 그러면 알아서 열을 각 줄에 열을 2개씩 넣으면 되지 않나? 라고 할 수 있잖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안 되나봐요.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앞에 거는 생략할 수 있는데 뒤에 대괄호 내용은 생략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2차원 배열 선언 및 초기화할 때 이 대괄호 안에 사이즈 값을 넣는데 생략 가능한 거는 앞에 대괄호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
첫 번째 인덱스만 생략 가능하다. 둘 다 생략은 에러. 두 번째 인덱스를 생략하면 그것 역시 에러.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간단히 2차원 배열 사용법이랑 사용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.